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332디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기세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세요? 하긴 뭐 전기세에 대해서 민영화가 많죠. 근데 전기세 민영화는 다 반대하지 않나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전기세 민영화를 찬성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 전기 없이 못 살거든요. 전기 없이 못 삽니다. 특히나 여름에 전기 없이 여러분 한 3일만 살아보시겠어요? 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에어컨 틀고 컴퓨터로 방송하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있는데, 아니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히 올라가죠. 아니 전기요금 올리려고 민영하는 건데 전기요금 내리려고 민영합니까? 특히 대한민국처럼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치명적이죠.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왜냐,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전기잖아. 우리가 삶이 편리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전기예요. 전기 때문에 삶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기 때문에 뭐 가전제품도 마음대로 쓰고 뭐 스마트폰 충전도 하고 에어컨도 마음대로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들 중에 민영화를 찬성할 분들은 없겠죠? 일단 저부터 얘기해요. 전 반대. 근데 나라에서도 이거 민영화를 추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반대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건 왜 절대적으로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도를 함부로 했다가 이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하면 전기세 오름에 대한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뭐 남한비도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가스급이나 전기세가 올라가 버리면 부담이 크죠. 일단 민영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민영화. 자, 그래서 뜻을 가져왔습니다. 자, 민간이 아닌 주체, 예를 들면 자국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는 조직 등을 민간 주체의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민영화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소유 또 운영되던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기업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의 대상은 당연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건데, 이 기업들을 사기업, 일반 기업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 그럼 이런 거 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사기업화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공기업 공공기관 중에 이윤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국가 이제 소유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에 뭐 흑자를 보는 것은 없어요. 대부분 적자입니다. 특히나 한전 같은 경우에 막대한 적자예요. 네, 죄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기업화 시키면 다 망해요. 망합니다. 사실
공기업 공공기관 중에 문제 있는 거 많거든요. 문제가 많은 거 많아요. 그래서 사기화 시키면 망할 거 많습니다. 근데 다른 뭐 공기업이 뭐 민영화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될 건 없고, 근데 전기는 좀 예민해. 전기는 우리가 안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기업도 보면 우리 삶과 연관이 크게 돼 있는 게 있고 연관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전기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전기는 다른 뭐 전기와 상관없는 일반 공기업이 만약에 뭐 적자가 심하다가 하면 오히려 민영화 시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 민영화 시키라고 해. 하는 것도 없고 우리 세금 따박따박 나가는데 그냥 민영화 시키세요. 사기업을 얼마나 돌아가는지 봅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기 지하철 가스는 이것 좀 그래요. 이걸 민영화 시킨다고? 이거 안 좋은데? 지금도 나가는 거 많은데 이렇게 그게 갸우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사실 잘 안 돌아가는 데 많거든. 거지같이 하는 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뭐 크게 필요하지 않은 곳이면 우리 민영화를 시키라고 합니다. 민영화 시키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 중에 똑바로 잘 돌아가는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방망경이 심하잖아요. 오히려 나라에서 보호해주니까. 나라에 든든한 백이 있다 보니까 뭐 적자 나도 어차피 상관없어. 우리 대충 해도 어차피 뭐 적자 나서 손해 나도 나라에 책임질 건데 국민들 세금으로 메꿀 건데, 그런 마인드잖아. 그게 방망경영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영화 되면 방망경영 못하죠. 왜냐면 쫄딱 망하니까. 쫄딱 망해 그냥. 지금 공기업 하고 있는 거 그냥 똑같이 사기업으로 했잖아. 5년 안에 망해 그냥.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려야겠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올려야 됩니다. 사실 민영화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민영화를 해가지고 좀 서바이벌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기, 가스 이런 쪽은 좀 그래요. 전기, 가스. 그리고 공항도 마찬가지야. 공항도 사실 예민해요. 왜냐하면 민영화되면 특히 인국공은 굉장히 국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는 민영화 돼버리면 비행기 티켓값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티켓값 비싸잖아요. 비싼데 민영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게 민영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민영화 시키면 오히려 또 악영향이 많이 끼치죠. 이게 일단 민영화 시키면 뭐 전기세는 무조건 오릅니다. 네, 무조건 오르고 누진세 폭탄 장난 아니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특히 지금 한전은 적자가 장난 아니에요. 민영화 되면 사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기업은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식구도 많잖아. 한번 생각해봐. 한전은 덩어리가 웬만한 대기업 많아요. 웬만한 대기업보다 큽니다. 그 식구들도 많잖아요. 딸린 식구도 많잖아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메꿔야 되는 덩어리가 큽니다. 이게 커져. 민영화되면 사기업화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세를 더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기사업은 어때요? 전기사업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건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차라리 전기 민영화되면 기업이 여러 개 있으면 차라리 있잖아요. 경쟁을 시켜버리면 이게 막 마음대로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여러분, 모든 사기업의 독과점은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동차를 보더라도 독과점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전기는 누가 봐도 독과점이에요. 한전이 더 독마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민영화 되면 어떻게 돼요? 한전을 견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독과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브레이크 없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전기 혜택을 못 봅니다. 전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예. 여러분 전기라는 게 삶의 질을 엄청나게 많이 좌우합니다. 엄청나게. 뭐 스마트폰으로 뭐 배달 어플 뭐 결제하는 거, 뭐 세금 결제하는 거, 그것도 뭐 삶의 질이지만 우리가 맹목적인 삶의 질은 이 전기예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전기세 올라가면 전기를 못 쓸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방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더워도 선풍기도 못 틀어. 컴퓨터도 이제 못 트는 거야. 컴퓨터 전기 많이 잡아먹거든요. 집에 전기를 못 트는 거야, 겁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를 못 트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어도 가전제품 만들어 쓰지 못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전자레인지도 전기 많이 먹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에어컨만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이 제일 많이 먹긴 한데, 에어컨,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못 돌리는 거예요. 왜 전기세 나올 게 겁나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잖아. 컴퓨터도 마음대로 못 돌려. 컴퓨터는 전기 많이 먹잖아, 여러분. 전기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컴퓨터는 이게 워낙에 부품 다리기 많다 보니까. 여러분 컴퓨터 하나 설치하면 어떻게 해? 플러그, 몇 구짜리 씁니까? 5구짜리 쓰죠? 기본 5구 넘잖아, 여러분. 5구가 아니라 7구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꼽힌 거. 모니터 하나 꼽지. 본체 하나 꼽죠. 스피커 하나 꼽죠. 그 고사양이 어떻게 돼요? 파워도 장난 아니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 업체는 호황이죠. 태양열 업체는 호황이야. 근데 태양열체 호황이라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태양열도 자기 집에 설치해야 호황이지 남의 집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황이 아니네 이게. 호황이 될 수가 없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을 질 수 있는 거 오로지 여러분 생각해.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아파트 어떻게 지어? 아파트는 못 지어 여러분. 주택이 옥상에 있는 분들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닌 이상 설치가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태양열을 지으려면 일단 주택에 살아야 돼. 주택에 옥상에 있는 주택에 살아야 되고 집이 넓어야 돼. 태양열 보시면 좁은 평에 태양열 달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집이죠. 농촌 가면 태양열 많이 달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옥상이 넓어요. 옥상 평수만 30평이 됩니다. 넓은. 보통 시골의 집을 크게 짓잖아요. 땅이 싸니까 크게 짓거든요. 어차피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 도시는 크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 제약이 많이 따르고. 왜냐하면 사방이 다 집이다 보니까 못 짓잖아요 이게. 공간이 안 나오거든. 왜냐하면 태양열은 크게 지어야 당연히 그 태양열 흡수해가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조그맣게 가지고 전기 얼마나 많이 만든다 그래. 휴대폰 충전하면 다 끝나겠다 그냥. 생각해봐. 태양열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 전기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시골에 못 봤어요? 태양열 어떻게 설치해? 그냥 옥상 하나 덮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덮었다니까 그냥. 몇 개 깨작깨작한 게 아니라. 베란다 그거 몇 개 설치한다 그래. 시골에 반에 바텀도 안 되겠다 그거. 그거 해가지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도 안 되겠네 그거 진짜. 보조 배터리 한 칸 치면 끝나겠다 그냥.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전기 절도가 많아집니다. 전기 절도가. 전기를 절도하는 사람. 이 전기 절도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 옛날에 만약에 전기 있잖아. 그럼 남의 집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야. 전기 배선 우리 집에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연결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아? 분명히 생깁니다 이거. 이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그때 전기가 기해서 이런 거 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아직까지 전기는 그 절도로 처벌한 그 판례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기 절도 생깁니다 여러분. 도서관에도 전기 막 쓰고 아니면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놀러 갈 때 충전기하고 다 들고 오는 거야. 보조 배터리가 다 들고 와가지고 야 우리 집에 전기 없거든?
너희 집에 충전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면 있잖아요, 남의 집에 있죠, 남의 집에 전선 있죠, 배전반을 열어가지고 몰래라서 자기 거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몰래 쓰는 거야.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생깁니다 여러분. 전기 좀 만지는 분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남의 집 전기 끌어가지고 우리 집에 연결해가 쓰는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난한 동네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동네. 중국은 많죠.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개발도상국 많은 거예요 이게.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라는 생각해요. 전기 없으면 불도 못 켜고, 전선에서도 못 데우고, TV도 못 봐. 삶에 침해받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뺏어와야죠. 내가 전기세를 못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기차도 돌리기 힘들겠지. 전기차 같은 것도. 전기차도 전기 충전하는 거니까 전기차 그 충전소 많이 없애버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너무 좀 최악의 케이스 얘기했는데, 뭐 전기세가 만약에 한 3배까지 오른다고 치면 지금에, 그러면 한 30만원 40만원? 여름 되면 50만원 나올 거 아니야. 그 돈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 혼자 사는 분들 중에, 특히 1인 가구분들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질 겁니다. 1인 가구 거주자 중에 열악한 분도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현재 1인 가구 분들 중에 이 공과금 못 내는 분들, 겨우겨우 내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근데 전기세가 만약에 한 2~3배 올라봐.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오피스에 사는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어. 근데 이번에 유진세 붙어가지고 50만 나왔네. 나 카드비 타고 장난 아닌데 그거 낼 수 있겠냐고.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소득이 좀 안 맞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1인 가구 중위 소득 얼마입니까? 207만원 얘기했잖아요. 세금 떼기 전에 207만원. 세금 떼면 190만원. 남녀로 분리하면 여자는 더 적다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월세 내고 이제 남는 돈 공과금 내야 되는데, 내가 에어컨을 하루 왼종일 틀었더니 이번달 전기세 60만원 나왔어. 낼 수 있겠냐고. 못 낼 거 아닙니까? 전기세 내다 파산하게 생겼어. 파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편의점 못 굴려 여러분. 편의점 전기세 엄청 많이 먹고, 편의점도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했을 때 그 편의점이 한 달 전기세가 120만원 나왔어요. 120만원. 넓은 매장이었거든. 전기세 많이 먹거든 편의점이. 왜냐하면 360일 24시간 냉장기를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 편의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 꺼져 있는데 없죠. 다 불 켜져 있죠. 환하게 불 켜져 있고, 그리고 냉장기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냉장기 꺼져버리면 다 폐기야 여러분. 줄 폐기입니다 그냥. 여름 같은 게 금방 상하거든요.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돌려야 돼. 하루 왼종일. 그러면 편의점 더 전기세가 300만원 나오겠네요 달에. 누진세 이제 적용하면. 그럼 편의점 안 하겠지. 그러고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오는데 또 물가도 많이 오르겠네. 왜냐면 그만큼 전기세 많이 드니까 그 인건비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 같은 거 이제 파는 거에 또 비용 올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좀 최악의 케이스를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기는 민영화되면 안 됩니다. 민영화되면 못 사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도 못 사는 분들 많은데 전기세가 한 2배 이상 오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에어컨 틀고 싶은데 에어컨 못 튼다고 생각해보세요. 컴퓨터로 유튜브 보고 싶은데 컴퓨터 못 킨다고 생각해봐. 컴퓨터 멀쩡한데 전기세가 두려워서 못 킨다고 생각해봐. 전기세 낼게 두려워서, 전기세 많이 나오게 두려워가지고 휴대폰 충전도 못한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분도 없겠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